그날 오후 나무를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선 태도 씨. 그럼 나무가 있으면 뭐 어느 지역이든 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필요에 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저기 뭐 전라도 쪽도 가고 충청도도 가보고. 근데 딱 마음에 드는 거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옥에 필요한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전국 팔도를 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것이 바로 도편수다. 아무데나 다 괜찮다. 좋아. 한 곳에 쌓여있는 수십 수백 개의 나무 중에서 용도에 딱 맞는 목재를 찾아내는 것 역시 도편수의 몫이요 역량이다. 저희 용도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휘어지고. 뿌리 부분이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휜 게 아니라 이게 꽈배기처럼 그냥 예, 들려. 맞습니다. 이런 나무를 집을 짜면은 이게 막 뭔가 좀 집이 어지러워요. 한옥의 주 재료는 육지 소나무인 육송. 같은 육송 중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내기란 쉽지 않다. 이런데 온다는 게 좀 뭐 허탕칠도 많아요. 예, 와서 보고 또 저분들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또 우리가 보는 거하고 틀리니까요. 또 목재값이 뭐 비싸니까 섣불리 또 판단도 못하고 그래서 신중을 많이 기하는 편이에요. 시종일관 어두웠던 도편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진짜 예쁜 여자를 만난 그런 기분이에요. 예, 얼마나 미인이에요. 깨끗한 게. 일찌감치 다른 임자를 찾은 걸 보니 물건은 물건인가 보다. 근데 저런 거를 만나기가 어렵죠. 예, 같은 돈을 주고 사더라도. 그래서 이게 항상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고 그날 저녁 치목 작업을 하는 동안 전국에서 모인 목수들은 숙소 생활을 한다. 일이 있는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요 인생인 것이다. 오늘은 저녁 대신 조촐한 회식 자리를 마련했다. 고된 노동을 털어내는 목수들만의 소소한 기쁨이다. 이게 맞을 거예요. 얘가 바닷가 일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맥주 한 모금과 회 한 젓가락이면 반나절의 피로가 스르르 녹아내린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갈게. 회식 좀 해봤어요. 예. 자주는 못하고요. 일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 잔씩 하면서 좀 피로도 풀고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는 곳도 나이도 다르지만 대목장에 대한 꿈을 나누며 밤은 깊어간다.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시각, 태도 씨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성실함. 그가 도편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이다. 한 26년 정도 됐네요. 집안 형편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하고 바로 사회로 나와가지고 사회 공부를 시작했어요. 예. 목공소를 하는 작은 아버지를 따라 17살 때부터 나무 일을 시작했다. 26년 동안 목수로 살면서 말 못할 상처도 많이 받았다는 태도 씨다. 사실 어려움이 참 많은 게요. 좀 위험해요. 뭐 순간의 실수가 그냥 내버리니까요. 뭐 손이 잘린다든가. 저도 이렇게 손이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한 마디씩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예. 예. 목수들이 이 손이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순간의 사고는 지우지 못할 흔적을 남겼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목수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나무와 자신을 아끼는 진짜 방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일이 즐겁고 좋을 때는 이 피로한 게 사실은 못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주위에서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나 스승님들이 참 고생한다,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네, 이럴 때 이제 그런 보람이 있었죠. 왜? 아직까지는 배우는 나이이기 때문에. 제일 큰 매력은 땅을 밟으면서 산다는 게 제일 좋은 장점 같아요, 제가 보면은. 예. 그날 밤 태도 씨의 작업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다. 다음날 하늘이 흐려지나 싶더니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갑작스런 빗줄기에 치목장엔 비상이 걸렸다. 제 몸이 비에 젖는 것은 상관도 안 한 채 나무들을 치우기에 여념이 없다. 지금 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요. 목재를 빨리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작업장 마당에는 1년 동안의 건조 과정을 거친 나무들이 치목을 마친 후 출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지금 비를 맞아버리면 그간의 건조 과정이 물거품이 돼버린다. 마른 나무는 비가 한번 들어가면은요, 빨리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썩을 수가 있습니다. 마른 나무와 물은 상극 중의 상극. 최대한 비를 맞히지 않기 위해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물이 들어가면은 그동안 수고가 한 일이잖아요. 사람은 비 맞아도 되고 나무는 비 맞으면 안 돼. 사람 비가 맞아도 마르는데 이 나무는 안 마르더라고요. 전 팀원이 총출동해 수습을 한 덕에 대부분의 나무들이 비를 피할 수 있었다. 예상보다 빨리 일이 마무리돼 다행이지만 목수에게 비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얼마 후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아지자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어제는 나무를 정해진 치수에 맞게 자르고 다듬는 마름질과 바실질 작업이 주였다면 오늘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어주는 홈을 파내는 이른바 가심질 작업이다. 이제 집을 떠받치고 있는 대들 보죠. 이게 따지고 대들고. 자, 지금 옆에 기둥하고 이게 또 따라서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보가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고 이제 보에 물려가지고 기둥을 잡아주게 되는 거죠. 한옥은 못질 대신 나무와 나무를 끼워 맞추어 짓기 때문에 한 채 오차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홈을 파낼 때도 시간이 가면서 나무가 줄어들고 갈라질 것까지 감안해 계산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모든 과정이 참으로 치밀하고 섬세하다. 모든 치목의 마지막 단계는 대패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이 하고 싶어 목수가 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대패질은 매력 있는 과정이다. 나무 표면이 종이장처럼 얇게 벗겨지면서 매끈한 속살을 보일 때의 쾌감은 아는 사람만이 아는 행복이다. 대패질 마지막으로 하면 그 입자가 고와지죠. 그러면서 매끈매끈하게 빛이 나요. 기둥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천 번의 대패질이 필요한데 수시간 동안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다. 계속 그 대패질 하셨는데 뭐 어깨나 뭐 허리 같은 데 안 아프세요? 글쎄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하는 일이니까 괜찮아요. 한옥은 기술이 아니라 혼으로 짓는 집이라는 말이 정확한 설계와 도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재료를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정성이 뒷받침이 돼야만 천년이 지나도 흔들림 없는 진정한 한옥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모양도 제각각, 쓰이는 목적도 다른 부재료의 종류만도 약 100여 개.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조각미가 돋보이는 대자각 난간과 공판까지 조립을 마치고 나면 이제 강릉에서의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셈이다. 석 달여간의 치목 작업을 마친 나무들이 자로 잰 듯 균일한 모양들만 봐도 목수의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 한 30평 정도 짓는다 보면은 나무가 뭐 한 350그루에서 한 400그루 정도 들어갑니다.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그 많은 나무를 희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를 이 목수는 또 최대한 실수를 안 하고 또 살려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거죠.